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페인계 석유 오일 회사인 랩솔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탐사 전문가로 계신 미셸님을 모셨습니다. 미셸님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경력을 쌓아오셨어요. 처음에 나오실 때는 국내 기업에서 일한 경력을 발판으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또 옮기시는 그런 전략을 쓰셨어요. 미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16년 동안 해외 경력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나라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에피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플라이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셸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미셸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현재 스페인, 유럽 석유회사에서 탐사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약 한 16년 되고요. 동남아 좀 몇 개 국가에서 한 4년 정도 주재를 했었고, 이제 여기 싱가포르에서 산 지는 한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질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치신 다음에 국내 대기업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처음으로 해외 나가신 게 미얀마인데, 이렇게 어떻게 네. 처음 나가게 되셨는지 그 첫 스텝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대우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맡았던 미얀마 주력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 멤버로 처음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미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동남아 몇 개 국가에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네.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얀마에서 4년을 사셨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에서 4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네. 4년을 경험하신 다음에 싱가포르로 넘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네네. 지금까지 이제 경력을 쌓아 오신 것을 제가 이제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보통 그 길을 트신 게 한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인터널 트랜스퍼 하셔서 나라를 옮기셨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가셨고, 또 그 기업에서 또 인터널 트랜스퍼로 나라를 옮기셔서 이제 이런 네. 방식으로 계속 옮겨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인터널 트랜스퍼로 가는 방법이 사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처음 한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운이 좋아서 미얀마 사업이 이제 성공을 해서 가게 됐는데, 대부분 한국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3, 4년 후면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좀 해외 네트워크를 좀 쌓아서 이제 캐나다의 석유 회사로 진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석유 회사에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외 주재원의 기회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편이 아니라서 경쟁이 많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중에 조금 하기 어려운 거, 좀 남들이 하기 좀 주저주저 하는 거,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전사임이신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사람들이 네. 나는 못하겠다 막 이랬더니 이제 이거를 잡아셔서 이제 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로 나가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릴레이션십 빌딩도 하시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물밑 작업도 그렇죠. 다 해놓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석유 업계에 있다 보면 다른 외국계 석유 회사를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석유 회사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미팅이 외국계 석유 회사들하고 만나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쌓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업무 회의가 끝나고 그냥 마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할 수 있게 또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서 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여러 석유 회사 중에 이력서를 돌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탈리스만이라는 캐나다 회사에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외국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도
이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고, 그걸 그쵸. 강조하다 못해 이제 저는 이걸 인터넷 강의로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 아니면은 내가 속한 업계,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교류하는 게 약간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이제 그 자신만의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도 새로운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어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워낙 새로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더 배우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편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외국인 친구들과도 많은 접촉이 있었고 친분을 쌓았고요. 음, 이제 업계 나와 보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많은데 그냥 명함만 이렇게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할 만한 정보 혹은 그 그쵸. 사람이 원할 만한 뉴스 이런 음, 것들을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음, 가요. 만나기 전에. 음.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는 식으로 보여지면 좀 가식적이니까 마치 우연처럼 저는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음, 조언을 해주거나 하면 그분들의 그 인터레스트하고 맞으니까, 음. 대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었죠. 국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네. 종일 이제 이 업무의 본업에 치여서,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못하겠고, 내가 어떻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네.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도 있을까요? 네, 저는 업무에 있는 네트워킹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음, 그 한국 분들이 가끔 이 석유 업계에서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오시는데, 음, 오시면 한국 분들끼리 이렇게 그룹 지어서 돌아다니세요. 근데 그렇게 뭔지 알아요.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워요. 음, 컨퍼런스는 정말 이렇게 얼굴 두껍게 철판 깔고 명함 내밀고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음, 그런 기회마저도 낯설어서 그런지 잘 한국 분들이 외국 음, 분들과 많이 만나거나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해외 출장의 기회나 음. 혹은 자기가 해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세요, 많이. 음.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런 되게 것들을 좀 좋은 많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내 기업에 다니더라도 한 번쯤은 해외 출장이나 그런 갈 기회가 있고 컨퍼런스에 갈 기회가 네.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시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셸님 조언에 딱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되게 이제 미셸님도 링크드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많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거, 포스트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나 지금 요번에 뉴욕에 출장 가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 나랑 뭐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사람, 아니면 나랑 가서 뭐 좋은 맥주 한잔 할 생각이죠. 사람,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요걸 써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나 혼자 네.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여태까지 내가 정보를 교환하고 인사이트를 교환했던 그 링크드인 커넥션들한테 나 이 도시에 있으니까 나랑 만나서 뭐 맥주 한잔 할 사람, 커피 한잔 할 사람 이렇게 물어봐서라도 새로운 그렇죠. 사람들하고 네.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퍼스널리 어프로치하는 그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16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경력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과 일을 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점이 뭐 약점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서 이제 미셸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 비디오를 하겠다고 음, 아주 기쁘게 승낙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음, 제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사실 한국인은 지금 현재는 저 하나인데요. 음, 제가 대우에서 한 7년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강점을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굉장히 두뇌 이전도 빠르고 학습도 빠르고 그리고 일 처리도 정확하고 성실하고요. 음, 아주 좋은 다양한 그러한 맞죠.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이나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 브랜드 혹은 한국인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는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잘 포장을 해서 그 의미를 매니지먼트에 전달하고 또 다른 해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고 이러한 마케팅을 한 데는 좀 많이 약해요. 언어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뭐 문화적으로도. 네, 문화적인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영어를 잘 하지만 그렇게 플루언트하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소사이어티나 이럴 때. 또 거기서 인도는 해외 정말 자기 PR을 네.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 진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런 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라고 싶을 때가 저는 네. 또 우리 문화는 너무 자랑을 하면 음, 겸손하지 못하다고 그렇죠. 생각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의 수가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취업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로 조건을. 그래서 좀 더 저는 한국인들의 해외 경쟁력이 있다는 걸 강력히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이 연실 씨의 워크숍과 비디오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정말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저희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경력도 없고 영어도 뭐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한 회사 환경에 정말 그 수준까지 안 갔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답답했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말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첫 스텝으로 이거부터 네. 준비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어요? 저는 정말 해외 취업을 원하신다면요. 지금 네트워크도 없고 해외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CV도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회사에 뭐 주재원으로 바로 취업하는 건 정말 힘들고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혹은 해외 클라이언트가 많은 해외 사업이 많은 그러한 국내 기업부터 시작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 학생들이 국내 기업을 꼭 대기업만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많은 취업의 기회를 놓치는데요.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중기업, 뭐 이런 중소기업을 따지지 않고 그 기업이 해외에 진출력이 많은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 한국 기업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하면 일단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우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 스캔들이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요. 그때 제가 대우에 주저함 없이 들어간 이유는 이런 해외 사업, 그리고 해외 탐사 사업, 제 전공과 맞는 사업, 그 일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 회사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회사라도 해외 출장 기회가 많고, 해외 클라이언트가 많고, 자기가 영어로 더 많은 국제 회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주어지는 회사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른 해외에 있는 다른 상대 회사에게 자기 능력을 어필하면서 거기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크게 잘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한 100개 이상 막 뿌리면서 정말 그렇게만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난 참 그때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구나. 참 오픈되지 못했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겟할 회사를 해외로 사업 방향을 지금 넓히고 있는 곳들
꼭 그러니까 꼭 외국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블로그를 쓴 적이 있으니까 그 블로그를 제가 네. 아래에다 링크를 걸어둘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회사를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하나의 팁만 더 음, 얹자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저 음, 같은 경우는 많은 좋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음, 굉장히 동남아의 아직 개발도상국 나라에서 많이 살아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 나는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 음, 아, 나는 유럽에서 살고 싶어. 음, 해서 무조건 대캐나다, 대유럽에 관련된 회사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나중에는 그곳으로 가게 될 확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대외 무역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인데요. 음, 이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중국 무역을 많이 하는 회사로 간다 그러면 다른 유럽이나 미국들도 지금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히려 그 이력이 중국 그 무역을 했던 혹은 중국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던 이력이 유럽 회사나 미국 회사의 어필을 받아서 다시 그쵸.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각을 내로하게 잡지 말고 맞아요. 크게 크게 맞아요.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로 처음 나올 때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네, 취업 뭐 하더라도 한국인들 어차피 다 2, 3년 안에 돌아오고 그리고 네, 그 해외에서 글로벌 회사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시니어 매니저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내보다 그렇게 좋을 게 없다. 커리어로 봤을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미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커리어의 그 아주 롱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분 사실이에요. 음, 왜 사실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왜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 회사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까?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다시 말해서 뭐 국내 기업 삼성이나 LG나 정말 글로벌 기업이죠. 한국 기업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 과연 한국 임원진의 수가 많은가? 아니면 외국인 임원진의 수가 많은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당연히 한국 임원진 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그 회사의 모태가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실력을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음, 자기가 받는 연봉이나 다른 패키지나 혹은 휴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더 어트랙티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음,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 임원으로 혹은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나요? 라고 물어보고 음, 싶어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외국 가면 그 다양성을 중시한 다이버시피케이션이 하나의 키워드가 돼요. 항상 어떠한 외국인 탤런트를 자기 회사에 보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해요. 그리고 그런 폴리시를 많이 내놓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지만 마드리드에 있는 경영자 과정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음, 이렇게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고 음, 그 개인별로 어떤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은 훨씬 더 경쟁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그쵸. 올라갈 수 있는 경쟁이. 하지만 절대로 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 라는 그러한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석유랑 오일 업계에서 굉장히 길게 그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 분명히 어플라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업계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석유 업계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석유 업계가 꼭 전공이 저는 전공이 지질학이지만 지질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석유 업계를 보면 사실 논 기술진, 논 테크니컬 팀이 더 많거든요. 그쵸. 파이낸스, 리걸, 그다음에 HR, 그리고 또 뭐 플래닝 이런 쪽들은 경제 경영이나 혹은 다른 외국어 전공자들도 충분히 진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 석유 회사에서 특히 큰 석유 회사 쉘이나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인터내셔널 임플로이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또 인턴십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학생이라면 그곳들의 웹사이트를 주시하고 또 자기의 프로필을 거기다가 제출하고 CV를 제출해서 인턴십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E&P 사업, 석유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석유공사를 비롯해서 대우, SK, LG 여러 곳에서 지금 석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담당자들을 링크드인을 통해서 찾아서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조언 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있다면 그냥 오픈 그 퀘스천으로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가 그냥 해외 취업이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리고 해외 취업이 연봉이 높기 때문에 하려는 건지 돈을 먼저 보고 하면 나중에 실망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회의 신입 사원이 될 분들이라면 다른 조건들보다는 그 회사가 하는 일, 내가 맡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회사를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에서부터 한 10년까지는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죽어라고 많이 해야 돼요. 남들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를 한 2배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10년이 딱 넘어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쌓아온 경험, 그동안 그렇죠. 이제 쌓아온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그 다음 10년, 20년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모셨으면 좋을 정도로 저도 되게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이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